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4천만 불어치의 사이버 트럭 매출 이런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10% 이상 이 월가 예측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애플 인력 감축을 단행했는데요. 왜 이럴까? 애플이 정말 오랜만에 인력 감축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를 보니까요. 53입니다. 어저께 54였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Neutral 섹션에 머물러 있고 Greed 쪽에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숫자가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이 지점에 머물러 있죠. 그게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내일 데이터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엔비디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잡 리포트 하나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는 컨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에도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림을 가져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대박을 치게 되면요, 이 흐름 자체가 확실히 이제 욕심 구간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전체 시장은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그 횡보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냥 관망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이런 어떤 그 무게 중심이 변화가 오는 게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이 4대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오일 가격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위에 4대 선물 시장 보시면요. 이 다우 같은 경우도 0.02 의미 없죠. 그리고 S&P도 보십시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0.01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 의미 없는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1%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 여러 지표를 다 보더라도요. 정말 모든 지금 현재 그 지표들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관망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오일 가격 75달러. 오일은 중동 문제 때문에 살짝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물 금리도 딱 기다리고 있죠. 3.8입니다. 저거는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더 낮게 나오게 되면요. 결국 또 잡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5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순간에 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자, 엔비디아의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너도 나도 데이터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상치를. 자, 그런데 지금 유력한 또 이 예상치 중에 10% 이상 월가의 예측치를 뛰어넘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만 나와주면 괜찮아요. 10% 이상. 자,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으로서는 2등이거든요, 현재. 애플 다음으로 시가총액 2등이다 보니까 내일 지금 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두냐면은 엔비디아가 애플이 시가총액 1위지만 애플의 실적은요, 전체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벨웨더 주식이고 인디케이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AI 스페이스에서 지금 AI 영역에서 가장 지금 사실 그 미국 시장의 화두는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또 하나 오버롤 마켓입니다. 전체 시장에서도요, 엔비디아가 가장 성장성 그리고 폭발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스닥에 투자할 때는요, 이 성장성과 폭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성장성과 폭발력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성장성과 폭발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넘버 원, 넘버 투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는요, 그 자체로 휘발성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폭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넘버 원, 넘버 투라고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불이 붙어버린 거죠. 폭발력은. 이게 휘발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5년 사이에 3000% 이상 올라버리고 지난 1, 2년 사이만 하더라도 이 거의 뭐 여러 배 오르다 보니까 굉장한 다들 수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휘발성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도 지금 뭐 이 주가가 미적미적해서 그렇지 결국은 지금 그 다음에 폭발성을 갖고 있는 휘발성을 갖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고 인디케이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요 엔비디아가 전체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 10% 이상 정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 넘어서 한 15% 거의 20% 가까이 이상 뛰어넘게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자, 특히나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쪽에서 뭐 이런 압도적인 모습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직 인공지능 시장이 견고하구나. 우리가 지금 그동안 너무 과하게 올라서 거품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실제로 지금 거품 논쟁이 막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걸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대로 10% 이상 만약에 20% 가까이 돌파하는 게 나온다? 이러면 내일 한번 또 크게 도약하는 흐름 나타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 소식입니다. 자, 애플이 아주 오랜만에 희귀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지금 애플이요, 100명 정도의 서비스 관련된 잡을 해고한다, 정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애플이 어떤 회사입니까? 지난 그 22년도 소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 오르면서 많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전부 다 10,000명, 20,000명씩 사람을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구글도 사람을 잘랐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잘랐죠. 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0,000명 이상 잘라버리고 거의다가 10,000명, 20,000명 대규모로 줄줄이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애플은요. 한 명도 자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애플이 이번에 천하의 애플이 사람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100여 명 이상을 지금 자르는데 특히 디지털 서비스 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사실 지금까지 애플이 어떤 한 영역의 사람을 자를 때 가장 많이 자르는 biggest cut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어느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냐, 파란색으로 하라는 거 보십시오. 애플 북스 앱과 애플 북스토어 앱과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 이가 지금 보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해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이제 정리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애플이 사람을 자르니까요. 지금 현재 애플이 왜 이렇게 사람을 자를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중국에서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에서 매출이 줄고 있거든요. 사실 애플에게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 번째로 큰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지역, 미국을 필두로 한 북미 지역과 유럽 다음으로 중국이 세 번째로 크거든요. 이전에는 원래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내려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근데 지금 작년 이후로요. 애플의 그 매출 자체가 계속 줄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sales decline 6.5% last quarter입니다. 지난 쿼터에 이미 판매 자체가 6.5%나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이 애국 소비, 중국이 소위 말해서 화웨이나 자국 기업들의 물건을 사주겠다. 샤오미나. 그런 어떤 애국 소비가 바람이 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서 화웨이를 그냥 쳐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 기업을 살리자 이런 측면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애플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의 여파가 이 100명 이상을 자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사람을 자를 정도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침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확실히 식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또 한편으로 연준이 금리를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보면 되고 여차하면요 데이터가 좀 나쁘게 나오면은 빠르게 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폭스바겐과 현재 그 샤오펑이 작년부터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폭스바겐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폭스바겐이죠. 팀이 현재 샤오펑 회사에서, 샤오펑 공장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입니다.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작년 7월 달에, 23년도 7월 달에 폭스바겐이 별안간 갑작스럽게 700 밀리언, 7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투자가 뭐냐면은 샤오펑에 직접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두 개의 전기차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중국 시장에 내놓을 두 개의 차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에도 왼쪽 오른쪽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종류의 그 전기차를 함께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다 밀려났어요. 모두 외국 차들은 다 밀려났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잘 안 팔려요. 전기차는 중국의 로컬 업체와 테슬라와 양분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그나마 테슬라가 가장 뭐 스타트업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선도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서 있고, 뭐 기술력으로도 가장 뭐 손색이 없이 가장 괜찮죠. 브랜드네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테슬라가 외국 기업으로는 가장 독주하면서 현재 중국을 누비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뭐 BMW, 폭스바겐 이런 메이저 기업들 있죠. 한때 중국에서 날렸던 이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특히 폭스바겐은 지금 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남미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 지분율을 잃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한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 유럽 업체들이 보통 중국에 침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과거에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도 더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샤오펑이라는 회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과 함께 하자라는 거죠. 자, 함께 할 때 폭스바겐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지금 폭스바겐하고 샤오펑의 차이는요, 폭스바겐은 돈이 많다라는 거고 샤오펑은 돈은 없어요. 근데 전기차 만드는 데 있어서는 폭스바겐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샤오펑은 테슬라를 그대로 카피하거든요. 모방합니다. 모든 걸 다 모방합니다. 테슬라가 하는 일은요, 거의 다 모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샤오펑이 지금 현재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결국 폭스바겐이 샤오펑과 함께 협력해서 기술도 더 또 배울 수도 있고, 과거에는요, 이 기술을 오히려 전수해줬으면 전수해줬지, 지금 이제는 샤오펑이 오히려 폭스바겐에게 전기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다만 폭스바겐은 자금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 달러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이제 샤오펑하고 폭스바겐이 협력해서 자동차를 내놓게 해서 움직인다? 이거요, 사실 샤오펑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하고 손 안 잡아도 돼요.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샤오펑도 보험처럼 가져가는 거죠. 왜냐? 샤오펑도 이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을 못 내지 않습니까? 만드는 쪽도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런 폭스바겐의 투자를 받아들여서 그 돈으로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가져간다라면 사실 폭스바겐의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본인들이 기술력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조금의 기술이 폭스바겐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샤오펑이 전부 다를 또 뭐 보여주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만큼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힘들다. 뭐 대부분의 외국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어제에 이어서 사이버트럭 소식인데요. 자, 지금 사이버트럭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파킹랏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사이버트럭이 쌓여있죠. 자, 지금 뭐 사이버트럭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쌓이고, 자고 일어나면 쌓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사이버트럭이 현재 아웃바운드입니다.
테슬라 기가 텍사스 공장에 아웃바운드죠.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수출 혹은 밖으로 이제 내다 팔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차들이거든요. 완성품들이죠. 자, 이거가 지금 규모가 얼마냐면요. 무려 4천만 불어치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하더라도 4천만 불 있죠. 요거 뭐 한 두 번만 하면은 이제 1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 점점 더 분위기 좋죠. 뭐 캐나다 지역도 미국도 그렇고 뭐 이미 계속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도 현재 이렇게 공급하고 또 중국에도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경찰차 또 군용 뭐 다양한 측면에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현재 이 4680 배터리가 LG에서만 잘 대량으로 공급해주면요, 이 사이버 트럭이 아마 실적 발표에서 마진율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죠. 그게 나오게 되면 아마 3분기 발표 이번 그 3분기 혹은 4분기 발표 있죠. 4분기쯤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나오는 순간 주가는 한번 크게 또 도약하게 되니까 그냥 지금은요, 여러분 200달러 근처로 내려오고 2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은 한 주씩, 두 주씩 사 모으세요.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계속 지금 또 요동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면요. 그러니까 뭐 200달러 아래쪽은 계속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사모아 가시면요, 결국은 주가가 한번 또 이 200대에서 이제 300대로 딱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그때 껑충 뛰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또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조금씩 그냥 적금한다 생각하고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 에너지가 특히 이제 이 텍사스 관련된 오늘 이 테슬라 에너지 유튜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자, 굉장합니다. 자, 지금 위에 타이틀로 보세요. 테슬라 Electric in Texas라고 하죠. 텍사스에서의 테슬라 전기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한 가정을 예를 들더라고요. 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위에 검정색 부분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지붕에 현재 세팅되어지는 소위 이제 솔라 그 패널이거든요. 자, 저 지금 지붕의 솔라 패널을 통해서 텍사스의 햇빛을 낮에 또 혹은 해가 떠 있을 때에 자, 마음껏 받아들이겠죠. 자, 저렇게 이제 이 지붕에서 에너지를 받은 것을 오른쪽 편에 이게 이제 레지덴셜입니다. 이 레지덴셜 이 스토리지에다가 다 저장되겠죠. 이게 이제 가정용 파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평소에 다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세라라고 하는 이 집의 딸이거든요. 아들, 딸 다 나와서 부모님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전기세가 원래 이 전기세가 한 300달러, 400달러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LA도요. 날씨가 여름에 무덥기 때문에 그냥 에어컨을 뭐 거의 하루 종일 튼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거의 틀다 보면 뭐 여름 같은 경우 3, 400달러 기본 다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3, 400달러 나오던 전기세가요. 이 전기세가 이제 이 테슬라 소위 말해서 이 에너지를 세팅하고 나니까 설치하고 나니까 100달러 가까이로 줄어들더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광으로 모은 전기를 가지고 쓰고 하니까 이게 뭐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100달러마저도요, 이 나중에는 6달러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냐? 남아있는 걸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상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에너지 시스템이요, 사실 정말 획기적인데 사람들이 이게 아직까지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점점 더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테슬라의 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에너지 관련된 게 아마 결국은 점점 더 지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이렇게 벌써 분위기 좋은 거 보면요, 앞으로 테슬라 에너지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쿼터 대비 거의 2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에너지가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 테슬라 에너지가 이번에도요, 굉장한 퍼포먼스 보여줍니다. 마진율이 20%대잖아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팔면 다 돈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 모델 Y가 프리미엄 레벨에서
또 베스트셀링 카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어떤 차냐? 사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프리미엄 레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중국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위에 제가 초록색을 하려 했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19일하고 8월 25일 사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그 레지스트레이션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등, 3등. 이게 지금 여러분, 내연기관차 다 합친 겁니다. 전기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전체 통틀어서 내연차와 다 합쳐서 자동차 영역으로 다 통합했을 때에 2등은 BMW, 벤츠죠. 자, 머세디스 벤츠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 벤츠 사랑 정말 심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벤츠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벤츠 자체는 현재 중국 때 유력한 중국 대주주들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국 회사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화재가 난 거 나서 난리가 났던 게 이 벤츠가요. 머세디스 벤츠가 이 중국 싸구려 그 배터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중국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걸 쓰다 보니까 갑자기 터져버려서 그렇게 지금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는요, 배터리를 쓸 때도 함부로 못 쓰겠죠. 그 검증된 우리나라 회사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시한 거고요. 우리나라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4등에 아우디 보이시죠? 아우디가 4위인데 그것보다도 테슬라가 더 앞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머세디스 벤츠는 늘 독보적이었는데 머세디스 벤츠를 앞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위에 보면은 BMW가 있죠. 뭐 중국 사람들 이 머세디스 벤츠와 BMW와 벤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아우디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3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2, 4, 6등을 했습니다. 이건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거든, 순위가요. 근데 이 와중에 3주 연속으로 테슬라가 이 모든 이 메이저 소위 이 회사들 다 돌파하고 다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등한 게 보십시오. 8위에 렉서스가 있죠. 뭐 렉서스도 항상 뭐 전통 또 이 프리미엄 차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에 최고의 자동차 이 브랜드들을 다 앞질러 버리는 것이 바로 모델 Y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매출 자체가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1부 때도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뭐 지금 3분기는 역대급 3분기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데이터는 중국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뭐 다른 쪽에 조금 미진한 걸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이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면요, 훨씬 수요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취업도 지금 잘 안 되고, 뭐 중국이 거의 지금 이제 미국이 아예 중국을 진 눌러버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인도를 키워주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다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더 아마 구렁텅이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아마 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댄 프리슬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세미트럭에 대해서 독일에서 스피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댄 프리슬리는요, 뭐 이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여러 가지 글을 이 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일종의 대중적인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중 뭐 강사로서 워낙 많이 불려다니는데, 자, 이 지금 댄 프리슬리가요, 이 테슬라의 그 세미트럭 그 파일럿 프로그램 with 펩시죠. 그러니까 펩시에게 이 수십 대의 현재 그 이 세미트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세미트럭을 펩시에게 제공했는데 펩시가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댄 프리슬리가 이 독일에서 소위 이제 그 라이브 토크 at the IAA Transportation Event in Germany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교통 관련 이벤트에 스피커로 초대받아서 이 소위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어떤가, 세미트럭이 실제적으로 펩시가 운영했을 때의 어떤 데이터와 어떤 그 베네핏을 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댄 프리슬리가 직접 취재를 하고 직접 살펴본,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펩시 쪽에다가 많은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체크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9월 17일부터 18일인데 이것은요,
어떤 지금 앞으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은 현재 그 독일에도 세미트럭이 도착했자라는 거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자, 독일이라는 곳에 세미트럭을 갖고 가서 지금 실험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테스트하고 실험할 것도 별로 없죠. 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서도 대량 생산을 지금 내년에 보고 있죠. 내년 말 정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실 머스크도 과거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미트럭은 유럽에도 진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도 그 대륙과 대륙 사이에 정말 많은 그 육상 그 어떤 그 물건 옮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 대륙이 다 연결돼 있잖아. 기차로도 연결돼 있듯이. 그러니까 자동차로도 배달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입장에서는요, 세미트럭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의 이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환경오염의 가장 주 원인인 이 세미트럭 큰 트럭들에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이 전기를 통해서 가니까 기름값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미돼 버리면요, 이건 뭐 거의 미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분이 이번에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유럽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세미트럭에 대해서. 특히 테슬라 세미트럭이 하게 되면 유럽의 이제 서서히 트럭들을 이제 전기 트럭으로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오염도 당연히 덜 되는 거고요. 환경 오염도.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 이 세미트럭이 테슬라 세미트럭이 유럽에 진출하는 건요, 이 고무적인데 아마 이 사람의 스피치가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의 우수성과 미래의 그 전망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베를린 공장에서 이 세미트럭을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미국에서 만든 걸 유럽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뭐 이러나 저러나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종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어떤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뭐 강의도 이제 그날 우리가 강의에 맞추고 나면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아마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테슬라 세미트럭이 뭐 이미 지금 여러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뭐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더 고무적인 것은요, 지금 그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요, 바로 4680 배터리 공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가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회사가 한다 그러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자신감 있게 사이버 트럭 지금 대량으로 뽑아내죠. 테슬라 자체적으로 4680 만들고, 그리고 지금 LG에서 공급해 준다. 이러면 이제 이 세미 트럭까지도 만들 수 있는, 정말 이 세미 트럭과 사이버 트럭의 이 4680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세미 트럭은요. 그동안 꺼려했던 것이 이 배터리가 너무 많이 소진되니까 이 배터리를 차라리 모델 Y에다 집어넣고 모델 3에 집어넣는 게 낫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배터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데. 근데 이제는 LG가 공급해 주니까 이제 뭐 모든 게 해결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에게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죠. 여러 어떤 굿뉴스들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니까 길게 보고 움직이세요. 뭐 여러분 지금 뭐 주가가 하루 내리고 오르내리고 이것에 자꾸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긴 안목, 긴 호흡으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2부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레이존스티브였습니다.